네,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시간에 그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는데요. 사실 이 삼각선도만 보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 추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세톤하고 물이 잘 혼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용매, MIK라고 하는 용매를 집어넣음으로써 아세톤을 용매인 MIK에 녹여서 그래서 분리해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 경우고요. 이러한 형태인 경우에는 일형계다. 즉 아세톤과 물과 그리고 용매인 MIK 세 개의 성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한 쌍만 요거 경우에는 MIK하고 물의 경우만 잘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아세톤하고 물이라든가 또는 아세톤하고 MIK는 잘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혼합물일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요 반달의 안쪽, 요 안쪽에 조성을 가질 때는 그러한 조성을 가질 때는 층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반달의 바깥쪽에 조성을 갖다 가질 때는 층이 분리가 안 되고 완전히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용매를 갖다 더 집어넣어서 그래서 MIK의 농도를 갖다 높일 때 비로소 층이 다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여기다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렇다면 자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조금 더듬어 보면 이런 경우죠. 아세톤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요. 그리고 MIK도 섞여 있는데 그게 이 반달 안쪽이에요. 반달 안쪽. 반달 안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달 안쪽이니까 층이 분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용매인 MIK에 아세톤이 많이 녹아 있는 거. 그렇지 않고 잘 안 녹은 물이 주성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밑에 층.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안쪽에 아세톤을 갖다 조금씩 더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세톤은 이쪽이 10%, 그 다음에 아세톤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계속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위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이 그래프에서. 아세톤을 갖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어. 저기 M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늘렸어요. 그럼 더 위로 올라가겠죠? 또 더 늘렸어요. 쭉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반달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이 나오겠죠. 그쵸? 반달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반달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층이 분리가 됐던 것이 갑자기 어느 점에 가면은 층이 분리가 안 되고 완전히 혼합이 되는 그런 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을 갖다 저기 보면 E라고 표현을 했어요. E라고 빨간 점으로 표현을 했고 바로 그것이 플레이트 포인트, 상접점이라는 거예요. 상접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이 완전 혼합상,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의 층이 분리되는 분리상, 이렇게 완전 혼합이냐 분리가 되는 거냐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러한 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접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접점에서 그래서 바로 층이 분리가 된 점에서 완전 혼합으로 바뀌는 그런 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요. 자, 안쪽에 예를 들어 처음에 있던 점 M이라고 합시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M이라고 해요. M의 조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M은 여기서 요 점이죠, 그렇죠? M의 조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점이에요. 그랬었는데 이 M의 조성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세톤의 경우는 20%, MIK의 경우는 50%, 물의 경우는 30%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뭐라고요? 그 상태면 층이 분리가 된다. 층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자, 용매가 들어가서 아세톤을 이렇게 녹여서 그래서 용매층,
그 다음에 분리가 안 된 물층,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용매층과 그 다음에, 물층,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용매층은, 자,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같이 섞여 있을 때 전체적인 비율은 그런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용매층하고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데라며요. 이 가운데가, 반달 안쪽이. 그렇다면은, 용매층 내에서 아세톤과 물과 그리고 용매인 MIK의 조성이 다를 테고, 밑에 거의 물만 있는 상태의 그때의 조성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물만 있는 데는 물이 제일 많을 테고, 그죠? 그리고 아세톤하고 용매인 MIK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M이라고 하는 처음에 세 물질의 비율로 따졌을 땐 적이었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층이 두 층으로 나눠졌으니까 용매층이 주로 있는 위층, 그걸 추출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출을 해서, 용매가 추출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그 추출층에 있는 조성하고 밑에 추출이 안 된, 즉 물이 많은 층하고의 조성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조성을 표현한 게 어디냐? 저 M의 점을 갖다가 쭉 따라가서 M의 점을 쭉 따라가서 저 C점, C점이라고 하는 점이 그거예요. 바로 저 점은 뭐냐면은 추출층이에요. 추출층. 위에 용매인 MIK가 아세톤을 주로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조성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그러면 물이 주로 있는 데는 다시 쭉 거기서 쭉 따라가지고 표현한 점, 요쪽이 될 거예요. 요 점이에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추출 잔류물층, 즉 추출이 안 되고 조금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층. 그래서 여기는 추출 잔류물,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추출 잔류물의 조성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2라고 하는 점은 이제 층이 두 개로 나누어지느냐 안 나누어지느냐를 갖다 나타내는 거니까 쭉 올라가면서 마찬가지 똑같아요. 추출층의 조성은 저쪽에다 표시를 하는 거고 추출 잔류물의 층은 이쪽에다 표시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그리지 않겠죠. 점만 찍어놨겠죠. 점. 걔네들을 쭉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ECA로 가는 저 점은 추출물의 조성, 즉 MIK에서 추출이 된 위쪽에 떠 있는 그 용매층에서의 조성이 MIK 혹은 물 혹은 아세톤의 조성이 얼마냐, 그 비율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 EDB로 가는 이쪽은 밑에 추출층인, 용매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추출층인 위쪽이 아니라 그 밑에 층이 분리되어 있는 그 밑에 쪽에 속해 있는 그 안의 아세톤, 물, 그리고 용매인 MIK가 얼만큼 남아있느냐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래서 저쪽은 ECA는 다시 얘기하면 MIK층, 즉 추출물을 나타내는 조성이다. EDA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돼버리니까 꺼져버리네요. 그래서 EDA의 조성은 여기는 추출 잔류물, 추출이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노란 선으로 표시된 거라든가 저기 M점을 지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된 거는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M이라는 조성을 가졌을 때 층이 요 반달 안쪽에 층이 나눠졌다고 했는데 그 층이 나눠진 거에 위쪽, 그쵸? 위에 추출층,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존재하는 추출 잔류층,
얘네들은 무슨 관계예요? 그 상태가 서로 그 조건에서의 평형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출물과 추출 잔류물의 평형 관계를 나타내는 뭐다? 대응, 서로 대응하고 있는 거다. 즉 추출층하고 추출 잔류층을 갖다가 대응하고 있는 그 점을 갖다 연결해 놓은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묶다, 대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을 묶는 것도 넥타이 그러잖아요. 목을 묶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출층하고 추출 잔류층을 서로 대응시켰다. 즉 묶어놓은 선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평형관계를 나타내면서 그 묶어놓은 선을 대응선, 타이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ECA 또 EDB는 각각 추출물의 조성을 나타낸다. EDB는 추출 잔류물의 조성을 나타낸다. 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 쭉 따라간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성에서의 어떤 조성이 있다면 추출물의 조성과 추출 잔류물의 조성을 서로 연결해 놓은 그런 평형관계를 서로 연결해 놓은 것은 무엇이다? 대응선. 이해되셨나요, 이제? 그래도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저 E라고 하는 점은 완전 혼합이 되어 있는 저 부분이냐 아니면 층이 분리가 되는 이 층이냐의 경계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경계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혼합된 거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층이 착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세톤의 농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층이 촥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일형계다. 이렇게 두 개의 MIK와 물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혼합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러한 유형만 있느냐 그러면 추출에서는 세 개의 A, B, C 물질 세 개가 존재할 때, 즉 A와 B가 혼합이 되어 있을 때 C라고 하는 용매를 집어넣었을 때는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만 다 존재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도 존재를 합니다. 좀 다른 형태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아까는 1형계, 즉 세 개 중에 한 쌍, 어떤 게 돼도 좋지만 한 쌍이 서로 혼합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요, 세 개 중에서 두 쌍이 요렇게 또는 이렇게 두 쌍이 부분적으로 혼합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분홍색으로 표현되는 이 안쪽은 층이 무조건 분리가 되는 쪽이에요. 바깥쪽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데만 층이 완전히 혼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MCH라고 하는, MCH는 메틸 사이클로헥산이라고 하는 그 용매이고요. 아닐린 또는 여기 노말헵탄 이런 세 개의 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아닐린하고 메틸 사이클로헥산도 혼합이 잘 안 돼요. 혼합이 잘 안 되고 웬만한 경우에는 거의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또 아닐린하고 저 노말헵탄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잘 분리가 된다는 거야. 그럼 노말헵탄하고 MCH는 얘네들은 무조건 혼합. 아닐린이 0%다. 무슨 얘기예요? 노말헵탄하고 메틸 사이클로헥산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선이겠죠. 밑에 선. 아닐린이 0%니까 밑에 선은 어떻게 돼요? 밑에 선은 그대로 두 개는 완전 혼합이에요. 어디 끊어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닐린을 조금 넣어도 거의 혼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닐린하고 메틸 사이클로헥산인 MCH 또는 아닐린하고 노말헵탄인 저 녀석, 저 정도 두 개의 페어 두 개가, 두 쌍이
서로 부분적으로만 혼합된다. 즉 웬만하면 분리가 된다. 특별한 조건 아니면. 그래서 저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해서 용매 아닐린은 헵탄 및 MCH상과 각각 분리상을 가진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층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두 개의 쌍이다라는 얘기로 이 형계는 두 개의 쌍, 투 페어가 파샬리 솔루블, 섞이지 않고 존재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용매인 아닐린이 나머지 두 성분과 부분적으로만 혼합하는 그런 형태고요. 헵탄과 MCH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말 헵탄과 요 메틸사이클로헥산 같은 경우는 단일쌍이에요. 요것만 존재를 할 때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닐린하고 MCH, 메틸사이클로헥산의 경우는 제가 헵탄이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층이 분리가 될까요? 섞일까요? 어떨 때는 분리가 되고 어떨 때는 섞입니다. 어떨 때 섞일까요? 이런 경우. MCH가 굉장히 많고 아닐린은 쬐끔이야. 그쵸? 이쪽 부분. 또는 반대로 아닐린이 굉장히 많고 MCH가 쬐끔이야.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완전히 혼합이 돼. 그렇지만 아닐린이나 MCH가 어느 정도 비율로 섞여 있는 요 안쪽에 들어가면 층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린하고 저쪽 헵탄의 경우도 똑같은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추출의 형태는 A, B, C라고 하는 세 쌍이 존재하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한 쌍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혼합이 되는 1형계 또는 두 쌍이 부분적으로 혼합이 되는 2형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1형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1형계를 활용해서 추출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통상적으로. 그 1형계의 추출 경우에 그림에서 타이라인이 이런 거예요. 그쵸? 추출과 저쪽에 선을 갖다가 E, C, A로 이어지는 저 선이에요. 추출상. 그 다음에 E, D, B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추출 잔류상이라고 했어요. 층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위에 있는 용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추출상에서의 조성. 그 다음에 밑에 분리가 안 된 그 상에 있는 추출 잔류무상에서의 조성.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선이 중요한 거예요. 선이. 자, 그런데 추출상과 추출 잔류상의 그럼 서로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평형의 농도가 그거를 이어준 게 뭐라 그랬어요? 저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 그쵸? 선. 저게 무슨 선? 대응선. 평형을 나타낸다 해서 대응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를 갖다 지금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은 그 선이 높고 왼쪽은 낮고 즉 추출상에서의 조성이 뭐다? 아세톤의 경우 어디가 높아요? 그쪽이 높죠. 그리고 추출 잔류상의 조성이 훨씬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은 낮죠. 바로 무슨 얘기예요? 추출상으로 아세톤은 더 많이 녹아 들어갔다. 추출 잔류상에는 저 추출상보다는 적게 녹아 들어갔다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추출의 경우 타이라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용질인 아세트산 농도가 추출상에서 즉 용매를 통한 추출상에서 이 추출 잔류상보다 훨씬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MIK라고 하는 용매에 대해서 요 MIK하고 물의 관계는 그럼 어떤지 한번 살펴본다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세톤이 0일 경우, 아세톤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얘네 둘은 완전히 섞일까요? 아니면 분리가 될까요? 항상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자 보세요. MIK가 거의 100%에 가까운 저쪽 점이면은 저 연두색이 포함된 점, 그 공간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있잖아요. 그 정도 농도에서는 MIK가 굉장히 많고 물이 쬐끔이거나 또 반대로 이쪽 끝에 물이 굉장히 많고 MIK가 쬐끔이거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완전 혼합된다 그래도. 이게 뭐냐면은 물하고 기름은 우리 안 섞인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많고 기름이 거기 조금 떨어졌다. 기름이 완전히 풀어진다니까요. 또 반대로 기름이 굉장히 많고 물이 조금만 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물이 기름에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두 번째 줄에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MIK 용매에 대한 H2의 용해도는 한 2% 정도, 2% 정도 차지한다. 즉 물이 2%, 저 바닥보다는 조금 높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완전 혼합이 되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완전 혼합 안 된다는 거죠.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MIK하고 H2에서 최대 2%까지만이 단일상인 거예요. 저 녹색으로 들어가니까 저건 완전 혼합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0.9 밑에 9 있는 데다가 찍은 거 아니에요. 물의 비율이 한 10% 정도 되면 무조건 분리가 된다는 거지. MIK하고 물도.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요게 좀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세톤이 40%. 아세톤이 40%. 물이 60%. 그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혼합용액이에요. 아세톤하고 물은 잘 섞인다 그랬잖아요. 그쵸? 아세톤, 물. 자, MIK가 없는 저거 두 개만 있어. 섞여 있는 거. 완전 혼합된다 그랬죠. 이쪽은. 그쵸? 이쪽은. MIK만 없으면 여기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예. 완전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얘네 둘이 같이 섞여 있는 양하고 똑같은 양을 갖다가 MIK라고 하는 용매를 집어넣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물이 40g, 물이 60g, 아세톤이 40g, 100g 아니에요.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양. 즉 100g의 아세톤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층이 분리가 일어나서, 그쵸? 용매층하고, 그 다음에, 추출 잔류물층, 즉, 추출층하고 추출 잔류물층하고 분리가 돼서 우리가 아세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을까? 그 문제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세톤 40%와 물 60%의 혼합용액에 이 용액하고 동량의 같은 양의 MIK를 투입해서 추출을 지금 했어요. 추출을 갖다 지금 이제 했어요. 그랬을 때 추출상, 즉 용매인 MIK에 아세톤이 녹아서 그때 그 추출상에 존재하는 조성, 그리고 아세톤에 녹지 않고 물이 많은 상에 존재하는 추출 잔류상의 조성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다 했어요. 풀이에요, 풀이. 그래서 제가 이제 풀이를 한번 적은 거죠. 기준을 100g의 혼합용액. 즉, 100g의 혼합용액이니까 아세톤이 40%니까 40g. 그 다음에 물이 60%니까 60g. 그쵸?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 용액하고 동량의 MIK를 갖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동량은 MIK. 저 두 개가 100g이었었는데 여기다 100g을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쵸? 전체 양이 얼마가 돼요, 그러면? 200g이 되는 거죠. 전체 양은 200g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이 200g이에요.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조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200 중에서 아세톤은 얼마? 40g. 그쵸? 그 다음에 물은 얼마? 60g. 그러니까 200분의 40, 200분의 60 하면 각각의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율로 0.2, 0.3. 나머지 아세톤은 전체 똑같은 양을 집어넣었으니까 50%. 20%, 30%, 50%. 0.2, 0.3, 0.5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삼각선도에서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찍죠? 충분히. 왜? 아세톤 20%, 10, 20. 점 찍으면 되는 거고. 그쵸? 물 얼마? 30%. 10, 20, 30. 점 찍으면 되고. 그 점은 또 뭐다? 이 MIK도 마찬가지 10, 20, 30, 40, 50. 점 찍으면 돼. 점을 찍었더니 어디다? M.
M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던 점이 쭉 저 M을 따라왔다가 저 MIK를 갖다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동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M점이에요. 그 M은 어떻게 돼? 이 안에서. 층이 분리가 돼 있죠. 그쵸? 층이. 왜? 반달의 안쪽이니까. 그래서 추출층하고 위쪽에 추출층하고 그리고 추출 잔류물층하고 분리가 됩니다. 추출층의 조성은 어떻게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형선이 있다면 추출 상태의 평형선이 있다면 그 선의 끝이라고 얘기했죠. 요 E, C, A가 추출층의 조성을 나타내고 E, D, B가 추출 잔류물의 조성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M점을 지나는 아까 평형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뭐다? 이러한 선의 평형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점을 갖다가 지나는 평형선을 찾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가장 가까운데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끝에 만나는 C점이 뭐다? C점이 바로 추출물의 조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이 뭐다? 요 추출 잔류물하고 만나는 요 점이 추출 잔류상의 조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기를 갖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었더니 A는 0.231, B는 0.043, S는 0.726. 즉 A라고 하는 녀석은 23.1%, B라고 하는 녀석은 4.3%, 물은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S, 용매는 72.6% 이렇게 되는 거죠. 추출 잔류상 이쪽은 A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거야 아직. 12.6. B라고 하는 녀석은 84.6. 즉 물이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용매는 얼마큼? 2.6%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에 직접 작도를 해서 그래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것 같으니까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